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류영모 신임 총회장을 만나 취임 소감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김종민 선교기자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해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혼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공방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신간 소개 순서에선 결혼을 준비하는 크리스천 예비 부부가 읽으면 좋을 책 2권을 소개합니다. 한국교회 연합이 임원회를 열고 2개 교단과 1개 단체의 신규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의 공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류영모 총회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류영모 총회장을 만나 이번 회기 주요 계획과 포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번 회기 예장통합교단이 내건 슬로건입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교회가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고 공공선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예장통합 류영모 신임 총회장은 위기는 복음으로 돌아가란 메시지라며 3.1운동 등 민족과 역사를 같이 했던 한국 기독교 초기 신앙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초기부터 공공, 복음, 공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잘 살아보세 문화와 함께 번영신학, 또 물질주의, 교회 성장지상주의, 성공주의가 만연되어져서 지금 비판 일로로 휘달아 왔거든요. 이제 돌아가야 된다. 류 총회장은 뉴노멀 시대에 따른 새로운 목회 전략과 사역 다각화를 위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온라인 예배나 메타버스 모임과 같이 IT 기술을 복음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현안을 논의할 위원회 임원 구성도 기존과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총회장 임명 대신 이례적으로 자원이나 추천제를 도입해 청년과 신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청년들이 소외되어 있었잖아요. 여기에 전문위원들은 신학생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앞으로 뉴노멀을 만들어가는 주제 사업을 펼쳐갈 것입니다. 류 총회장은 복음주의 신앙과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한 교단 신학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교단마다 시선이 엇갈리는 WCC에 대해선 흐름을 같이 하되 잘못된 점은 바로잡으며 비판적 자세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길이 잘못 갈 때에 그 앞을 가로막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대안을 말하는 교단이에요. 그게 에큐메니칼 신앙이에요. 비판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세계교회 운동에 참여하는 중심 교단. 교단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우리 교단은 그겁니다. 이 밖에도 류영모 총회장의 교단 운영 방향이나 목회 등 자세한 내용은 오는 25일 밤 9시 30분 구티비 특별대담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편마비 장애를 가지고도 영화 제작과 강연 등을 다니며 사회적인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김종민 영화감독을 구티비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김 감독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서 10년간의 도전 끝에 값진 은메달을 획득해 또 한 번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전 몸을 풀고 코치의 조언도 들으며 시합을 준비하는 이 선수. 우리 사회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독립영화를 제작해온 김종민 감독입니다. 어릴 적 편마비 장애로 한쪽 팔이 불편한 김 감독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길을 나섰습니다. 바로 지난 20일 열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입니다. 폼은 다소 어설프고 가볍게 경기에 임하는 것 같지만 벌써 10년이나 출전해온 베테랑입니다. 전국 수백 명의 선수들과 쟁쟁한 예선을 거쳐 개막 첫날 열린 육상 종목 원반 던지기 결승에 출전한 김 감독은 자신이 그동안 훈련해왔던 경기를 아쉬움 없이 마쳤습니다. 결과는 은메달. 지금 막 경기가 끝나서 아직도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생각보다 기록이 잘 나와서 9년 동안 계속 동메달만 땄었어요. 9번을. 근데 진짜 올해 처음으로 10년 만에 은메달 따갖고 솔직히 좀 많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김 감독의 주 종목은 창던지기입니다. 이 종목도 줄곧 은메달에 그쳤지만 상승세를 타고 오는 24일 출전하는 경기에서 사상 첫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김종민 감독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 10기 선교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영화 제작과 강연, 육상 선수 등 바쁘게 활약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당연히 당사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 장애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좀 거룩한 부담감, 모든 허투루 하지 않고 하나하나 주심이 주신 삶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항상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특히 코로나로 많은 활동이 위축돼 있는 지금 이런 때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미디어와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김종민 선교 기자는 호소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장애인분들 코로나 이후에 더 소외되고 있거든요. 활동도 비장애인보다 훨씬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 그런 것에서도 정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코로나 시기에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외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25,500여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 선교 기자들은 사역을 펼치거나 주변의 취약계층을 도우며 오늘도 구티비에 선한 소식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 선교 기자들의 활약은 교회를 넘어 사회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김종민 선교 기자의 전국체육대회 출전은 크리스천으로서도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 한부모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면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감이 만만치 않은데요. 사회적 기업이나 NGO 단체들은 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셰프의 설명에 따라 준비된 재료들을 정해진 비율에 맞게 혼합합니다. 잘 섞어주다 보면 어느덧 마들렌을 만들 반죽이 완성됩니다. 미혼 한부모들을 위한 홀트 공유 공방, 같이 만듦의 베이킹 클래스 시간입니다. 홀트 아동복지회가 지난 5월 미혼 한부모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같이 만듦은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라 미혼 한부모들이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들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직종 또는 기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미혼 한부모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받고 또 지지받으면서 자신들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공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기 때문에 공유 공방 같이 만듦은 베이킹과 가죽 공예, 수공예 등 총 4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 장비와 도구들이 갖춰져 있어 평소 하기 힘들었던 작업들을 연습하고 전문가의 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매달 30여 명의 미혼 한부모들이 공방을 사용하며 자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 베이킹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녹스 코리아 김대성 셰프는 매회 미혼 한부모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어머님들이 처음에 사실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점점 발전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오는 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장소를 대여해가지고 여기서 연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티가 난 점이 정말 이분들 진심이시구나, 그런 진심이 느껴져서 정말 굉장히 보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날 베이킹 클래스에 참여한 한 미혼 한부모는 공유 공방이 자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좋은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이들과도 함께하고 제가 나중에 공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아요. 홀트 아동복지회는 공유 공방을 통해 미혼 한부모들이 실질적인 소득 창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 홀로 아이를 키우는 남성도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결혼은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들이 배우자이자 신앙의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크리스천 예비 부부가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을 한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결혼 수업은 결혼을 약속한 크리스천 예비 부부를 위한 책입니다. 저자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사역자로 불리는 게리 토마스 작가입니다. 책은 1부 결혼 전 준비 사항, 2부 결혼 서약 준비, 3부 혼인 서약 순서로 구성돼 예비 부부가 신앙 안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 줍니다. 또한 책 각 장의 끝에는 예비 부부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제의 질문과 토론 내용이 기도문과 함께 담겨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 작가는 예비 부부를 향해 결혼 준비로 바쁘겠지만 영적 우선순위와 결혼에 대해 예비 배우자와 함께 나누면서 탁월한 결혼 생활을 준비하라고 전합니다. 구원은 2007년에 출간돼 수많은 성도들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킨 책 존 비비어의 구원의 전면 개정 증부판입니다. 저자인 존 비비어는 미국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메신저 인터내셔널을 세워 미국 지역교회의 부흥을 돕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할 구원에 대한 진실과 온전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 등을 세세하게 전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며 독자들이 책을 읽으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제10-5차 임원회를 열고 2개 교단과 1개 단체의 신규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한교회는 이날 임원회에서 상정한 하나님의 성회 교회연합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장총회 등 2개 교단과 토마스 순교 기념선교회의 가입권을 심의 허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가입이 허락된 단체와 교단에 대한 인주는 오는 27일 제10-4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임원회에선 오는 12월 첫 주에 개최될 제11회 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에 대한 제반 안건도 다뤘습니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태국 선교를 떠났던 최찬영 선교사가 지난 19일 미국 LA에서 향년 9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최 선교사는 영락교회 파송으로 1956년 태국에 첫 발을 디딘 후 37년간 선교에 매진했습니다. 태국 BIT 신학교 교수, 방콕 제2교회 담임 목사, 기독병원 원목 등을 역임했으며 아시아인 최초 태국 라오스 성서공회 총무를 맡는 등 태국과 중국에서 성경 발행과 보급에도 힘썼습니다. 소천 소식을 들은 각국 후배 선교사들은 최 선교사를 추모하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차세대 목회자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넥스트 지도력 개발원이 주최한 제1회 넥스트 목회자 컨퍼런스에는 80년대생 감리교회 담임 목회자 20명이 참여했습니다. 개발원 원장이자 일산 광림교회 담임인 박동찬 목사와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 뉴노멀 시대 뉴 미니스트리와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변화 전망 등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멘토 강사에 질문하고 토의하며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룹 토의 시간도 마련돼 참가자들의 호평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2년간의 연구 끝에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1일 5시 정각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우주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발사된 누리호는 1단 페어링, 2단 위성 모사체 분리까지의 비행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누리호는 1.5톤급 실용 위성을 600에서 800km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3단 발사체로 우리나라 연구진이 엔진 설계 제작부터 발사대 개발까지 독자적으로 이뤄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누리호가 목표에 완벽하게 가진 못했지만 고도 700km까지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놓쳐도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놓친 대상자들은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예약일 변경 없이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예비 명단이나 네이버 카카오 앱을 통해 자녀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LG그룹이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 3년간 약 3만 9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21일 선언했습니다.
이는 구광모 회장 포함 LG그룹 임원들이 정부와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 협약을 맺은 데서 출발했습니다. LG그룹은 협약에 따라 직접 채용으로 연간 약 10,000명씩 3년간 총 30,0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LG커넥트, 오픈랩 등 스타트업 분야 투자, 산학 연계 채용 확대, 사회적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9,000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우리은행, 미래에셋 캐피탈과 함께 제공하는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이 출시 10개월여 만에 대출액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해당 대출은 온라인 스토어 사업자를 위한 업계 첫 무담보 신용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의 60%가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자인 MZ세대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자 가운데 20%는 스마트 스토어 업력이 1년도 안 된 초기 사업자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서비스가 시작한 이후 30일 이상 연체 건수는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활화산인 아소산이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화산재는 화구 가장자리에서 약 3,500m 높이로 솟아올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아소산 나카다케 제1화구가 분화하면서 고온의 분출물이 1km 이상 흘러갔으며 굳은 용암 조각이나 암석 파편 등을 주의해야 한다며 아소산에 대한 화산 경보를 입산을 제한하는 3단계로 정했습니다. 아소산은 한국의 남남동쪽에 위치해 있어 현 기상 상황으로 볼 때 분출된 화산재가 우리나라에 넘어올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의 복제약에 1억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1,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ABC 방송에 따르면 게이츠 재단은 성명서에서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의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저소득 국가들에도 복제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돈을 사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몰누피라비르의 사용 승인 여부는 오는 11월 30일로 예정된 미 식품의약국의 자문단 회의 이후 결정될 걸로 전망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원주민 마오리족 출신의 여성 총독이 나왔습니다. 21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데임 신디 키로 신임 총독이 이날 국회에서 취임했습니다. 뉴질랜드 총독은 영연방인 뉴질랜드의 국가수반인 영국 여왕을 대행하는 5년 임기의 직책을 맡습니다. 데임 신디 총독은 총독 임명은 영광이자 특전이라며 임기 중 뉴질랜드의 소외계층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계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국 해군이 화재 대응에 실패해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군함을 태워버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미 해군은 20일 작년 7월 발생한 4만 톤급 강습 상륙함인 본험 리처드 화재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화범은 20살 수병 라이언 소여 메이스로 밝혀졌고 배의 화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으나 소방 훈련과 장비 점검, 지휘 통제 등 모든 면에서 대응이 미흡해 벌어진 인재로 판명났습니다. 미 해군은 장군과 지휘관 등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36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도권은 내륙을 중심으로 10에서 15도가량 기온차 큰 날씨가 계속됩니다. 호남 서해안과 강원 영동, 경상 동해안, 제주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내일까지 너울이 유입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강릉 16도, 대전 17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전주가 17도, 부산, 창원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6,400여 교회를 현장 조사한 결과 2,700여 곳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배당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졌다는 건데요. 내달 초 위드 코로나 전환을 눈앞에 둔 가운데 형평성에 맞는 방역 조치가 시행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TV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에 새롭게 동참해주신 분들입니다. 블레싱, 가나안교회, 남서울중앙교회,
백양목 침례교회, 삼락교회, 세문안교회, 수용로교회, 안락장로교회, 자유교회, 하나교회, 강경의 기정옥외 58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